네, 안녕하십니까. 최쌤의 투자 스텝업 두 번째 시간을 맡은 교보증권 여의도 지점 최성환 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 1강 시간에 워렌 버핏의 투자에 대한 철학이라든지 방법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1, 2, 3편으로 해서 올려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이제 2강의 첫 번째 시간을 하겠습니다. 2강의 주제는 성공 투자는 과연 어떤 건가, 주식 투자는 어떤 건가에 대한 우리가 투자를 할 때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할 텐데요. 성공 투자의 시작은 우리가 세 가지 정도로 일단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좋은 투자 대상을 싼 가격에 사서 오래 함께 하는 것이다. 자, 좋은 투자 그럼 대상은 어떤 걸까요? 독과점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 지난번에 면도기 회사 같은 질레트 이런 식으로 독과점 같은 회사들을 이야기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워렌 버핏이 우리나라로 따지면 삼성물산 이렇게 종합 상사의 그 일본 회사 주식을 많이 산다고 그래서 계속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분율을 꽤 늘리면서 화제가 되고 있죠. 일본 증시도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워렌 버핏이 생각하는 좋은 투자 대상을 지금 그 일본의 종합 상사들로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일본에 대한 주식시장이 올라가고 그런 거에 좀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와 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바로 이제 싼 가격이라고 나오는데, 싼 가격. 자, 싼 가격. 지금 일본을 예를 들면 일본의 지금 엔화가 지금 역대급으로 하락해서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이야기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외국인, 우리도 당연히 외국인이잖아요. 엔화를 싸게 사가지고 투자를 하는 거죠. 이것도 나중에 환이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또 올라가면 그만큼 또 수익이 되는 거죠. 그만큼의 환차익이 생기기 때문에 주가도 올라가고 환차익도 생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당연히 국가 간의 투자가 가능하다. 그래서 자, 주식 투자는 우리 그 기업에 투자를 해서 그 기업의 성장 과실을 공유하는 동반자 티켓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워렌 버핏 강의하면서 항상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너 신라면 좋아하니? 그러면 농심 주가를 한번 봐봐. 네가 신라면을 많이 먹으면 농심의 매출이 올라가겠죠. 근데 최근에 보면 라면 가격도 올렸잖아요. 그런데 밀가루 가격은 내려왔다. 이러면서 이제 언론에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그 기업의 계속 주주로서 기업의 그런 가치라고 표현할까요? 밸류라고 할까요? 이걸 만드는 소비자 트렌드에 능동적으로 내가 대처해서 시장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그런 1등 기업에 오래 함께 장기 투자 하는 것이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공 투자의 시작입니다. 이게 또 언제 1등 기업이 바뀔지 그런 순간을 저희가 알 수 있을까요? 예전에 보면 사실 필름이라는 그 사진, 그 시대가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나요? 그 다음이 디카로 바뀌었죠. 그 다음에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제 스마트폰으로 바뀌었죠. 말씀하신 대로 그 기업의 당시 1등 했던 회사들, 필름에 1등 했던 회사들이 빠르게 이렇게 변화할 수가 있었을까요? 이런 또 그쪽에 또 자기가 노하우가 있다면 가능했을 텐데, 변화가 온다면, 이런 식의 변화가 온다면 1등에 대한 고민보다는 오히려 시장의 변화에 대한 고민이고요. 궁극적으로 그런 독과점적인 자리를 지킬 수 있다면 굉장히 좀 오래 갈 수 있는 영속적인 회사고, 반면에 그걸 못한다면 하나의 좀 사라질 수 있는 회사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산업의 변화를 우리가 시간의 이런 흐름 속에서 내가 체크를 좀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오늘 30% 상한가 먹어서 단기간에 30%가 훅 나버리면 팔아서 이익을 실현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런 과정이 계속 이런 식으로 있는 회사, 그러니까 우상향으로 가는 그런 회사에 우리가 투자를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가 B2B, B2C 표현을 하는데, 이제 B2C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직접, 소비자가 직접 내 지갑이 열리는 곳, 어디에 내가 사고 있는지, 또 소비가 증가하는지, 결국에 소비 증가는 매출의 증가, 이익의 증가로 이렇게 기업의 가치가 증가하는, 그래서 주가가 나중에 상승하는, 결국엔 이게 모든 게 연결고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회사에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좋은 투자 대상, 싼 가격, 오래 함께. 지금 제가 엔저가 좀 강화되다 보니까 여기에 좀 포커싱을 맞춰서 오늘 설명을 드렸고요. 그 아바 노래, 혹시 아바 아시죠? 아바 노래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The Winner Takes It All. 혹시 들어보셨나요? 우리말로 기억하면 아바의 승자 독식을 한번 클로징에 잠깐 틀어주셔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승자 독식이라는 게 내가 승자가 되느냐 아니면 루저가 되느냐에 대한 것도 될 수가 있고요. 주식시장에 사실은 이게 투자를 하시다 보면 힘들 때도 많고 또 좋을 때도 많이 있는데 결국에는 이런 그 성공 투자의 출발점부터 시작부터 이러한 관점에서 들어가신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어서 계속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부분에 있어서 매년 연평균 20-30%씩 성장을 하는 회사, 고성장을 하는 회사, 이런 회사가 있다면 당연히 성장 가치에 대한 부분도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자산 가치, 잘 아시겠지만 이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 건물, 아니면 현금이라든지 금융상품이라든지 등등, 아니면 무형자산인 어떤 특허라든지 여러 가지 자산에 대한 가치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배당도 많이 하는 회사들, 여러 가지 등등 기업에 대해서 평가를 할 수가 있겠죠. 기업 가치를 우리가 평가하는 과정이. 근데 이제 그거를 조금 더 고급화해 가지고 하게 되면 상대 가치 비교. 그러니까 이게 뭘까요? 많이 들어보신 것 중에 PER, PBR 대표적인 게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주가는 EPS 곱하기 PER입니다. EPS는 주당 순이익이고요. PER은 제가 멀티플, 배수라고 그랬잖아요. 멀티플. 삼성전자 주가가 예를 들면 7만 원이라고 그러죠. 최근에 주가가 7만 원이에요. 근데 이 회사가 한 주당 벌어도 있는 순이익이 7천 원이에요. 그럼 PER이 몇 배입니까? PER이 10배가 되겠죠. 삼성전자 주가가 여기서 우리가 10만 전자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EPS가 올라가거나 PER이 올라가면 당연히 되겠죠. 만약 PER이 10 그대로라면 얘가 얼마가 돼야 됩니까? EPS가 10,000원이 돼야 되겠죠. 반대로 EPS가 7,000원인데 그대로인데 10,000원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PER이 47에 28 하면은 14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순이익은 우리가 당연히 이건 회계사들이 매년 결산하면서 나오는 확정된 숫자가 나오는 거고요. 이 PER은 어떻습니까? PER은 상대적으로 이렇게 변화가 내가 줄 수 있는 절대치는 아니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내가 주관적으로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고성장하는 기업에는 멀티플을 30배, 50배, 100배 주기도 하고요. 반면 저성장 기업에는 PER이 4배. 이러다 보니까 이익은 많이 나는데 주가는 낮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 PER주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상대가치 비교할 때 PER 우리가 많이 사용하게 되고요. 우리가 투자를 하실 때 어디에 투자하시면 되겠습니까? EPS가 올라가는 기업, PER이 올라갈 수 있는 기업에 당연히 투자를 하시는 게 당연히 좋겠죠. 그래서 요 관련된 거를 또 말씀을 드릴 거고, 또 하나는 기업의 미래 현금을 현재로 끌어와서 할인해서 또 기업의 어떤 그 가치를 평가하는 또 이런 방법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우리가 기업에 대해서 평가를 할 수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오늘 이번에 2강 때 좀 더 말씀을 드리고 또 거기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들도 또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